오늘 할 주제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건강 성장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마음에 드시죠? 우리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엄마들의 고민이 있어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좀 날씬하고 키도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게 지냈으면 좋겠고, 리더십도 있었으면 좋겠고, 엄마들이 욕심이 참 많더라고요. 맞죠?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우리는 부모기 때문에 아마 아이의 건강을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왕 건강하게 크는 거, 키도 좀 쑥쑥 크면 좋겠죠? 우리 아이가 키가 작았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아이 이왕 크는 거 좀 늘씬하고 뽀대나게 키가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네, 대부분 엄마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쑥쑥 키울지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고 들었어요? 키는 유전이다 이렇게 들었죠. 키는 유전이다는 아니라고 밝혀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키는 유전은 키에 해당하는 게 23%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77%가 우리 아이의 키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키를 키울 수 있는 이 77%에는 뭐가 있을까? 보시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영양입니다. 영양. 3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운동. 우리 아이들이 운동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수면. 잠을 잘 자는 아이들이 밥도 잘 먹고 성격도 좋고 아시죠? 쑥쑥 잘 크는 거. 근데 잠 안 자는 애들 어때요? 까칠하고 밥 잘 안 먹고 자주 아프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영양과 운동과 수면은 우리 아이들이 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기 성장 특징을 한번 보시면 그 패턴이 있어요. 아이가 뱃속에 딱 생겨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중에서 언제 제일 많이 크는지 아세요?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 동안 50cm가 자랍니다. 우리 매년 10개월마다 50cm 키가 자란다면 우리 하늘 뚫고 올라가겠죠. 뱃속에 있을 때 50cm가 자라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뿅 하고 태어나고 나면 돌이 될 때까지 또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차 성장기가 있고 2차 성장기가 있어요. 1차 성장기는 태어나서 거의 돌 정도까지, 그 다음에 2차 성장기는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때 또 폭풍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폭풍 성장을 할 때 엄마가 신경을 써서 잘 키워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아기 때, 출생 후에 이때 성장 발달이 일생 중에서 가장 빠르거든요.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돌까지가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유아기하고 아동기,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시죠? 이때는 두뇌 발달이랑 눈 발달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평생 이 아이가 가지고 갈 두뇌 80%가 만 6세 이전에 다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두뇌에 필요한 영양소도 쏙쏙 넣어주시면 나중에 그 중고등학교 가서 과외비가 적게 들어요. 어렸을 때 영양을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미 그 완성된 두뇌에다가 그 과외비로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아이가 어리시다면 어린 아이의 두뇌의 영양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져요. 여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왜 저러나 하지 마시고요. 아, 이 아이가 지금 저럴 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영양이 쏙쏙 들어간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거든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짜증이 많아요. 분노 폭발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자고 와 저러나 하지 마시고 영양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신체를 보시면 10세부터 아이들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든타임 뭔지 아시죠? 성장에도 꼭 필요한 그 최적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골든타임 10세부터인데 아이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요. 어떤 아이는 빨리 성장하고 어떤 아이는 조금 성장기가 늦게 오기도 하는데 내 옆집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성징기인 12세부터 16세까지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자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강 설계를 한번 볼게요. 왜 중요하냐면, 요때 아이들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케어를 해놓으면 이 건강이 평생 가요. 평생의 건강 습관을 길러주는 게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충분한 영양을 케어해 주는 거죠. 영양도 챙겨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잠도 조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조금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주시는데 5가지 식품군이 있어요.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5가지 식품군이거든요. 곡류도 있고 고기 생선도 있고 이 5가지 식품군 중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어떤 군을 제일 많이 먹나? 거의 집중돼 있을걸요. 지금 저기 보라색에 있는 고기 맞죠? 근데 그쪽에 단백질군 중에 보면 아이들이 뭐 콩류 이런 거 잘 안 먹을걸요. 콩자반을 좋아해서 콩자반을 맨날 달라는 애들이 잘 없을 텐데 고기 반찬이 안 올라오면 고기가 왜 없냐고 묻는 아이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음식을 집중해서 주시면 안 되고 골고루 아이가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채소나 과일류를 아마 제일 작게 먹을 거예요. 특히 제조류. 채소나 과일류는 비타민, 미네랄을 위해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먹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애는 과일 많이 먹어서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같은 영양소들을 채워야 돼요. 근데 음식으로 우리가 다 채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조식품도 필요하고 엄마의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밥만 잘 먹어서 잘 클 것 같으면 밥만 잘 먹이면 되지만 요즘은 밥만 잘 먹고 간식 잘 먹는 애들 어떻게 돼요? 키 크는 게 아니고 옆으로 크죠? 우리는 옆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위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위로 키워야죠. 그래서 그 과일 많이 먹는 집 보면 아이들이 살이 좀 찌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일이 짧은 집은 보면 그 주스를 먹이시는 집이 있어요. 주스 먹이시는 집 많죠. 어떤 집 보니까 그 커다란 창고 마트 아시죠? 거기 가서 세레스인가 하는 그 사과 주스를 사다가 주기적으로 먹이시는 엄마들이 있으시던데 이거는 그 건강서적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사과 주스를 한번 볼게요. 2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 163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또래와 열량 섭취가 비슷하고 엄마 키도 비슷한데 사과 주스를 꾸준히 먹이는 집 아이들이 키가 덜 자라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왔어요. 주스 먹이시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과당 아시죠? 과일에도 당이 너무 많거든요. 과당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왕 먹이실 거면 아세로라 체리를 먹이세요. 아세로라 씨, 아세로라 체리를 사서 먹이라는 게 우리 못 구하거든요. 뉴트라이트에 나오는 아세로라 씨를 먹이시면 비타민 C가 충분히 보충이 됩니다. 사과 주스는 키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사 먹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영양 섭취 실태를 한번 볼게요. 대부분 미달이에요. 이 아이들 조사를 했더니 엄마들이 칼슘만 잘 먹으면 키 크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칼슘이 다 부족이에요. 70%가 모자라거든요. 비타민 A도 아이들 두뇌에, 눈에, 점막에 다 필요한데 53.7%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엄마가 채워줘야 되는 거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얘가 단백질이 성장 호르몬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단백질 안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요. 합성량도 너무 작고 그래서 반드시 엄마가 챙겨줘야 되는.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히스티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아미노산 종류거든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신경계, 뇌기능을 도와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 피도 잘 통해야 되거든요. 혈관 합성도 시켜주고요. 적혈구와 백혈구 생산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백혈구하고 적혈구 이거는 아이들 면역이라도 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아까 영양도 중요한데 운동이 중요하다고 했죠. 운동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는 과연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나요? 성장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에도 운동 횟수나 운동 시간이 현저히 부족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가 10.2%, 주간에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가 8.9%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너무 부족하거든요. 아이들이 대부분 앉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 학원 가고 시험 준비한다고 앉아있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은 공부하는 시간이 많게요. 앉아서 폰 보는 시간이 많게요. 애들이 대부분 앉아있으면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손가락 운동이지 두뇌 운동도 아니고 몸 운동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운동은 어떻게 시키시면 되냐면 운동은 10분 이상은 해야 돼요. 애들이 스트레칭 시키면 한 3분 하다가 끝났다 하거든요. 그럼 운동이 아닌 거예요. 10분은 해야 돼요. 10분. 강도는 어느 정도로 시키셔야 되냐면 숨이 가장 차는 상태에서 70% 이상은 유지가 돼야 돼요. 10분은. 그리고 그걸로 운동 수행 능력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1시간 하면 가장 좋죠.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하죠. 자, 운동도 시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면을 한번 볼게요. 아이들이 잠자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잠을 자는 동안 회복을 해요. 몸이 회복이 돼요. 세포도 회복이 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되고, 그때 에너지도 이제 그 다음날 쓸 에너지를 미리 만들어서 보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면역이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수면이거든요. 근데 수면도 운동하고 똑같아요. 82.8%는 거의 다죠. 수면 권장 시간에 못 미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요즘 아이들이. 잠을 재울 때는 어머니들이 약간 착각하시는데 위에는 겁이 많아서 내가 수면등을 꼭 켜줘야 돼요 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깊은 수면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깜깜하게 빛은 다 차단하셔야 돼요. 수면등 사신 분들 반납하세요. 수면등 절대 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밖에 아파트 조명이 밝은 경우는 암막 커튼 같은 거 켜주셔가지고 아이가 깊은 수면에 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성장 호르몬이 언제 많이 나오는지 시간이 있죠. 오전에 낮에 운동할 때 지금 제일 높은 피크는 운동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낮에 아이가 운동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체육이 맨날 들어있지 않잖아요. 아이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체육 시간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다가 대부분이래요. 그리고 밤에 잘 때 또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 왼쪽에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시면 파란색으로 세모가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혈당, 포화지방산, 스트레스와 비만. 요거 박스 안에 있는 요게 적을수록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당이 올라가지 않게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계절이 더워지다 보니까 엄마들이 뭘 많이 먹이시게요? 아이스크림. 을 너무 많이 먹이세요. 아이스크림도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포화지방산도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많아지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조금 관리해 주세요. 너무 집에서 스트레스 주셔가지고. 자, 그래서 잠을 잘 때 보시면 밑에 0, 1, 2, 3 있죠. 잠을 들고 1시간 이후,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2시간, 3시간 때 가장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거든요. 이때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운동을 시작하고 30분 지나서 그때가 가장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이왕이면 좀 일찍 재우셔가지고 성장 호르몬이 원래 많이 나오는 시간대에 이 아이가 이미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 30분까지 성장 호르몬 분비가 되고 이건 전문가가 하신 얘기인데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이 끝나고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반드시 단백질 보충을 해주시랍니다. 그게 아이들 성장 호르몬 재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아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쉴 때보다 최고 25배까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아이가 가만히 쉬게 하셔야 되겠어요. 운동을 좀 시키셔야 되겠어요. 좀 움직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는 스트레칭도 좋아요. 왜냐면 아이가 쭉쭉 뻗기 때문에 쭉쭉 뻗는 스트레칭도 좋고 달리는 거 좋고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판을 이렇게 점핑 할 수 있는 운동, 농구 좋아요. 테니스, 줄넘기 다 좋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게 근력 운동은 아이들 키에 도움이 안 된대 하시는데 모든 운동은 다 도움이 된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무리 근력 운동을 많이 한들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꼬마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아이들은 근력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아이도 잘 없고요. 그래서 무조건 운동을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린이 생활 습관을 한번 볼게요. 잠을 부족하다고 하는 게 OECD 국가에 비해서 한국이 더 심해요. 우리나라 애들이 더 잠을 안 잔다는 뜻이에요. 잠을 자야 되는데 애들이 잠을 안 자요. 잠은 수면 시간은 짧고 질이 좋지 않은 한국 어린이들의 수면 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학교 정규 체육 시간 외에는 운동 시간 전혀 없어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요즘 강당 가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9학년이 되면 중고등학교의 체육 시간에 뭐 하게요? 자율학습 시켜요. 공부하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장하는데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위에 조그만 글자로 보시면 성장 호르몬만 중요하냐? 결합 단백질이 충분해야지 팔다리가 쭉쭉 뻗는다고 되어 있죠. 제가 팔다리가 진짜 길거든요. 팔다리가 길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성장 인자라는 것도 있고 성장 단백질도 있고 성장 호르몬도 있어요. 이름을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밑에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성장판이 뭐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성장판은 팔, 다리 뼈에서 길이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을 말합니다. 길이 성장. 거기가 길어져야지 아이가 키가 쭉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거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재료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연이에요. 이거는 논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하나도 모르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연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성장 인자를 만들어내는데 아연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쉽게 책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연은 DNA와 RNA 합성과 세포 분열을 촉진해서 성장을 돕는다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아연이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서 아이가 빨리빨리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하고 성장이 지체된 아이들의 성장률을 높여주는 걸로 나타났어요. 뭐가? 아연. 그래서 성장 발육 부진 경우에 자연 치료제로 아연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자, 성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있는데, 아이들이 키가 크고 잘 자라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 왼쪽에 적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보면 뭐랑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소화장애 있고, 스트레스 받고, 감기 자주 하고, 아토피 비염 천식 있고, 이게 거의 다 면역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이랑 성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면 성장도 더딥니다. 성장이 더딘 아이들이 면역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면역이 충분한 아이들은 성장도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면역을 올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면역을 올리는데 뭐가 중요해? 우리 몸속에서 전체 면역에서 7, 80%를 담당하는 게 장관 면역이라고 해서 장이 튼튼해야 된다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장이 튼튼하고 장벽이 깨끗해야지 아이들이 면역이 올라가거든요. 소화기관이 튼튼해야지 튼튼한 몸이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자, 염증성 장질환이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질환을 안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먹거리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거든요.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잘 걸려요. 패스트푸드는 책에 나와 있어요. 패스트푸드는 패스트데스래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같은 거는 조금 안 먹이시는 게 좋아요. 이 염증성 장질환이 왜 아이들이 문제가 되냐면 성인의 경우는 장에 문제가 생기면 설사를 하든지 복통을 일으켜요. 근데 하나, 둘, 세 번째 박스에 나와 있죠. 아이들은 아무 증상 없이 성장 장애만 유일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장질환이. 큰일 나겠죠. 우리 애가 배가 아프고 장이 안 좋은지 난 몰랐는데 그게 성장 장애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장 면역을 올려주셔야 돼요.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생기고 식이섭취의 변화가 생기면 아예 면역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뭘 먹으면 장 건강이 좋아질까요? 우리 이제 장 건강하면 이상도는 다 생각하시죠. 면역 기능을 올려줄 수 있어요. 면역 기능이 올라가면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장에 염증이 너무 많아. 이러면 성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크는 속도도 더디고 덜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에 하는 역할들이에요. 인체의 움직임. 여기에 좋은 것도 들어가고 나쁜 것도 들어가는데 유익균이 충분하면 나쁜 거를 탁 차단해주고 좋은 거는 받아들여져요. 근데 유익균이 부족하면 나쁜 걸 다 받아들여요. 좋은 거 튕겨내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비타민 생성하는데도 유산균이 필요해요. 오메가3를 흡수하는데도 필요해요. 그리고 포만감도 느끼게 해주고 해독 작용도 해줘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도 되고 가운데 보이세요. 세계관과 사고의 명료함. 이것도 유산균이 하는 역할이에요. 면역 기능도 당연히 올려주고요. 아이의 기분도 좋게 해줘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장에 염증이 많으면 거기에 구멍이 생기면서 줄줄줄 새요. 그래서 독소가 몸 안으로 쏙쏙쏙 들어오는 게 장누수거든요. 장누수가 뇌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심각하죠? 장누수까지는 알겠는데 뇌가 누수되면 어떡하라는 거야. 안 되겠죠. 그래서 유익균을 많이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자,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칼슘, 엄마들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철분도 중요하고 단백질, 제가 아까 강조드렸죠. 근데 권장량 대비 점점 섭취량이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챙겨주셔야 되고 비타민 B군도 중요하고 아연이랑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또 비타민 D거든요. 비타민 D도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영양소예요. 자, 여기 아까 제가 단백질 말씀드렸는데 성장에 가장 중요한 단백질은 8개의 필수 아미노산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두 공급되어야 한다. 모두. 딱 하나만 딱 골라서 먹일래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모두 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 책 내용이거든요. 아미노산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면 성장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중요하죠. 제가 계속 단백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결핍되면 성장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백질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성장 곡선이거든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급성 단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아기 태어나서 돌 지나서 조그만 때 있죠. 그때 팍팍 크잖아요. 그때 급성 단계고 그 다음에 10대에서 한 14세 사이 아이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때가 또 급성 단계예요. 급성 단계에 필요한 영양소를 많이 채워주셔야 돼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양 관리. 영양 관리. 정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체 특성별로 다르게 와요. 급성 단계가. 이 그래프가 지금 3개가 있죠. 어떤 아이는 빨리 오고요. 어떤 아이는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 차이를 말해 놓은 건데 어쨌든 급성 단계의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 성장이 더디고요. 면역이 올라가면 성장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운동과 숙면을 취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요.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로는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 비타민과 미네랄 골고루 다 필요해요. 골고루. 자, 성장 억제 요인에 보시면 인서트 식품 이런 거 조금 자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만과 스트레스 이것도 조금 관리해 주셔야 돼요.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음악 치료랑 놀이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했던 학생이 있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학고대비였어요. 7세 여아였는데 일주일에 스케줄이 정말 바빴었거든요. 엄마의 말로는 우리 아이는 너무 학고대비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이랑 대화를 하고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스트레스 지수가 머리 꼭대기를 넘쳐 있는데 아이가 누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애가
너무 힘들다. 스케줄을 좀 줄여주세요라고 했더니 엄마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시켰대. 아이가 하고 싶어서 시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6세, 7세 딸을 연년생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쁨 받는 동생보다 자기가 더 잘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안 되는데 억지로 악바리같이 해내는, 그리고 자기 엄마는 너무 뿌듯해하는 거죠. 우리는 다 잘해.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좀 깊은 대화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몰랐다는 거지. 이게 많이 이게 우시더라고요. 그 자기 딸이 힘든지 몰랐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다 줄이고 지금 아이한테 필요한 것만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나중에 한 6개월 지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상태로 초등학교를 갔다면 더 스트레스가 컸겠죠. 학교 안에서 또 경쟁 사회에서 자기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 스트레스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부족한 수면이나 운동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뉴트릴라이트에서 야심차게 어린이 건강성장 프로그램을 짠 하고 만들었어요. 뉴트릴라이트는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믿을만 하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 엄마 아빠가 아는 만큼 성장한대요. 엄마 아빠가 알아야 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야심차게 만들어졌냐면 성장기에 꼭 필요한 영양, 아까 첫 번째가 영양이라 했죠. 영양을 꼭꼭 채워줄 수 있는 맞춤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동, 두 번째 중요하다 했었죠.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과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운동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대박이 있어요. 뷰노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뷰노 프로그램. 조금 아이 성장에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이거를 알고리즘 기반 AI가 데이터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뼈나이 검색 서비스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려줄게요. 그리고 그 NQ 지수라고 해서 아이 영양 지수가 있거든요. IQ는 다 아시죠? 그것처럼 NQ라고 해서 영양 지수가 있는데 그 영양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관리가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수면 체크도 들어가져요. 즉 대박이죠. 다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성장을 그 바른 습관을 도와줄 수 있는 디바이스도 출시가 된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한쪽은 정제를 삼킬 수 없는 아이들, 키즈 플러스 세트를 하시면 되고요. 알약을 삼킬 수 있다, 몸무게도 좀 있어 하는 아이들은 키즈 플러스 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엄마가 우리 아이가 이제 삼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5대 영양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보시면 과학적인 운동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신체 측정도 다 되고 운동 체험 클래스도 열립니다. 요거는 그 ABC 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한 분에 의해서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빨리 선착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뼈를 한번 볼게요. 이런 사진 다 아시죠? 그 성장판 사진 찍으러 가면 이런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수골 영상 유사 사례 검색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시는데, 성장판이 왜 중요하냐면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는 아이의 키 성장이 가능해요. 키울 수 있어요. 근데 늦어가지고 성장판이 닫힌 후에는 어떤 치료를 해도 어떤 영양을 넣어도 키는 안 커요. 성장판이 닫히고 나면 키는 끝이에요. 그래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우리 아이의 키 성장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핫하냐면 뼈나이 검색 서비스, 이게 한국 안에서 업계 최초로 도입한 거거든요. 이거 영상을 한번 잠시 보실게요. 뷰노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솔루션과 비의료 기기 솔루션을 개발하는 유망한 국내 기업인데요. 뷰노가 선보이고 있는 수골 영상 유사 사례 검색 서비스는 쉽게 말해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뼈나이를 검색하는 서비스로 아이의 앞으로의 키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서 아이가 잘 쓰지 않는 손에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영상 CD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얻은 수골 사진을 뷰노의 소프트웨어에 업로드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뼈 사진을 판독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 가장 유사한 수골 영상의 뼈 나이를 제시해줍니다. 구체적으로 뼈 나이라는 것은 소아의 뼈 성숙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뼈의 양 끝단에는 연골세포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성장판이라고 합니다. 뼈가 성장할 때는 성장판의 연골세포들이 분화 증식하고 거기에 칼슘과 같은 미네랄이 침착되는 석회화 과정을 거쳐서 딱딱한 뼈세포로 바뀌면서 뼈의 길이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춘기가 끝날 시점이 되면 성장판의 연골세포는 줄어들고 모두 석회화된 뼈세포로 바뀌면서 성장판이 닫히게 되어 키 성장이 종료되는 거고요. 뼈 성숙이 진행될수록 성장판 간격이 좁아지는데 이를 성장판이 닫혔다고 표현합니다. 뷰노의 인공지능은 뼈의 모양, 길이, 성장판의 간격 등을 이미지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가장 유사한 수걸 영상의 뼈 나이를 제공합니다. 만약에 실제 나이보다 뼈가 더 성숙하다면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적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뼈 성숙이 덜 되었다면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검사는 첫 번째로 뼈 성장 가능성을 예측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이 또래 대비 너무 느리거나 빠른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의 사춘기가 빨라지는 경우가 흔한데요. 사춘기 종료 시점이 빨라져 성장판이 일찍 닫히고 성장이 빨리 멈추게 됩니다. 이처럼 뷰노의 검사를 통해 우리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뼈 나이 검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뷰노는 수초 내의 결과를 분석해내는데요. 비결이 뭘까요? 인공지능을 사용해 일관성 있고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전문 시스템이라는 거죠. 또래보다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부모님의 최대 고민이잖아요. 이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영양과 운동, 수면 습관을 개선해 아이의 성장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뷰노의 이 서비스는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빅데이터 기반 뼈 나이 검색 서비스는 한국아메이에서 업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성장 프로그램의 총 비용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성장 프로그램을 통한 뼈 나이 검색 서비스와 영양과 운동, 수면 관련된 전문가의 컨설팅이 더해진다면 우리 아이 누구보다 건강하고 크게 자랄 수 있겠죠? 뷰노의 뼈 나이 검색 서비스 건강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강윤경 차장이었습니다. 아이 잠시만요. 나오나요? 아, 네. 잘 보셨죠? 지금 뷰노 서비스는 한국 아미에서 업계 최초로 도입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뼈 사진을 측정해서 앱에다 이렇게 올리시면 수초 내에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공지능은 무한대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메이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건강성장 앱을 만들었거든요. 아메이에서. 여기 앱으로 NQ, 우리 아이 영양지수도 관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앱에 보시면 우리 아이 자녀 성장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아이 키나 체중이나 체성분 이런 거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영양지수도 검사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앱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 건강성장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데일리 미션, 위클리 미션 이런 게 다 맞춤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컨텐츠들도 많은데 여기서 많은 정보들도 또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프로모션으로 나온 건강성장 프로그램을 하시게 되면 8월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7월 20일에 프로모션이 있거든요. 그거를 구매를 하시면 안에 아까 말씀드린 운동 키트, 그 다음에 뷰노 검색 서비스, 그거도 다 패키지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에 있는 쿠폰을 등록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다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건강성장 프로그램을 구매하셨을 경우에 다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완주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건강성장 프로그램에서 완주를 했을 때는 따로 또 선물이 나가요. 프로그램 완주 시 리워드를 증정해 주는데 뉴트라이트 바우처 7만 원 또 따로 주고요. 재참가를 하게 되면 응원 바우처 5만 원 또 나가요. 그리고 건강성장 포인트 기프트 교환권도 증정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로모션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건강성장 프로그램 프로모션 구성 나와 있죠. 키즈 같은 경우는 비타민 무기질, 아이들이 씹어서 함께 수 있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거든요. 요거랑 그 다음에 프로틴 베리, 그리고 화이트 프로틴, 그리고 유산균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뮤니티 플러스라고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랑 오메가3도 중요해요. 아이들 두뇌 발달에. 그래서 오메가3 젤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셨을 때 옆에 선물 혹시 보이세요? 파이토믹스 체리. 아이들이 맛있게 여름을 날 수 있는 간식 안 먹고 다른 주스 안 먹고 맛있게 여름을 날 수 있는 파이토믹스 체리가 한 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군것질 되게 많이 할 텐데 프로틴 쿠키가 한 통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순삭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 젤리 미니도 들어있고요. 옆에 보면 건강성장 운동밴드라고 있죠. 그 안에 이제 다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뷰노 검색 서비스도 들어가 있고요. 함께 하면 좋은 바우처 2만 원 쿠폰도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 등록 쿠폰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밑에 틴즈 플러스 세트는 이제 정제를 삼킬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틴즈 퍼펙트 칵테일 이제 딱 까서 바로 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틴이 들어가 있고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구매를 하시게 되면 밑에 또 선물 보이시죠? 주스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타이토 믹스체리 한 통이랑 내 눈의 하트 충전 젤리라고 해서 이건 젤리 형태인데요. 젤리인데 너무 맛있어요. 눈용량 되거든요.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지금 한참 자라나는 뭐 조금 급성장기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폰을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집에서 수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나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눈 건강을 챙기라고 여기 같이 지금 증정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본품이. 그 뒤에 선물 다 나와 있고. 자, 뉴트리라이트는 이제 엄마들 다 아시잖아요. 뉴트리라이트는 지금 매월 25,000번의 테스트를 거치고요. 매년 50만 번의 품질 검사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 집밥을 열심히 해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칠첩반상을 방학 내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25,000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밥을 해주지는 않죠. 그리고 어디서 내가 간식을 사 먹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뭐 영양제를 사 먹인다 한들 25,000번의 테스트를 하고 매년 50만 번의 품질 검사를 하는 제품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믿고 먹이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프로모션 날짜입니다. 잘 체크해 두세요. 8월 20일 화요일 9시부터 한정 수량이에요. 아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등록해 놓으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왼쪽 사진 혹시 142라는 숫자 보이세요? 파란 글자로 142. 이게 뉴욕타임즈에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142세까지는 산대요. 평균. 엄청 오래 살아야 되죠. 엄청 오래. 너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건강을 지금 엄마가 선물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아이의 평생 건강은 지금 다 형성이 되거든요. 먹거리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거의 평생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생을 가지고 갈 우리 아이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엄마들이 한번 잘 상상해 보시고요. 건강을 선물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강의 너무 좋으셨죠? 우리 소개해주신 백기정 리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들어보시니까 정말 정보가 중요하다는 생각 드세요. 예, 우리 아이들 키를 키우고 싶은데 필요한 충족해야 되는 요건이 있죠. 영양, 수면, 운동. 그래서 그 전에 뉴트리라이트의 역량을 통해서 건강 상담을 통해서 키 성장을 많이 주도해 왔습니다. 근데 뉴트리라이트 자체적으로 영양과 운동과 수면을 토탈 케어 해주는 토탈 솔루션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업계에서 굉장히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이 키에 필요한 거는 영양과 수면과 운동이라 했는데 많은 엄마들이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히죠. 키 성장에 필요한 거는 영양과 수면과 운동이라고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책을 안 보니까 병원을 가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합니다. 의사가 키 성장 전문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키 성장 전문의가 있을까요? 내과 의사가 할까요? 소아과 의사가 할까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할까요? 키 성장 주사를 마치는 의사는 뭘 전공했을까요? 내과? 아니면 소아과? 키 성장 전문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새로운 질병이 생긴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러면 그 바이러스에 맞는 약이 나옵니다. 누가 개발합니까? 과학자가 개발합니다. 과학자가 개발한 그 약을 제약회사에 안내를 받고 의사는 처방만 해요. 그 약에 대해서 의사는 잘 모르죠. 그러면 갑은 누구입니까? 의사가 잘할까요? 약을 개발하는 과학자가 잘할까요? 앞으로 오류는 과학자가 갑입니다. 의사는 그냥 중간 역할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병의 진단을 봤을 때 의사가 내리는 개인의 소견으로 내리는 진단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AI가 내리는 진단이 정확할까요? 이미
대형급 병원에서는 AI가 다 진단을 합니다. 개인이 내리는 의사의 소견보다 지금 특징 교수라는 명함이 없어졌죠. 특별진료 교수. 예, AI가 특징이라 보시면 돼요. 그만큼 많이 변했고 개인 소견보다 데이터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 성장 관리를요, 과학적으로 근거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뉴트라이트에서는 독보적인 뉴트라이트 브랜드를 가지고 영양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하나 소개를 죄송합니다. 해드릴게요. 화면이 2개밖에 없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예. 이제 참석자가 많아서 중간에 자꾸 이제 튕겨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중간중간에 이제 접속이 되는데, 한국아메이 개인 맞춤형 영양 서비스의 청사진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2015년 커스터마이즈드 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장 프로그램 안에 초등 저학년 이하는 뉴트리 키즈 제품이 구성이 돼 있었고, 초등 이제 이상 학생들은 커스터마이즈드 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영양소에 근거한 프로그램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틴즈 팩이라는 영양제 토탈 모아놓은 거거든요. 티네이저들한테 필요한 기본 영양소.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산업계 주도로 제작되었고 소비자층, 연령별로, 성별로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문 맞춤형으로 이제 지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 프로젝트에 아메이가 파트너십이 돼 있어서 과학적인 건강 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평가 결과와 추천제 제품을 연관성을 검증해서 이렇게 개인 맞춤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개인 맞춤형이라는 거는 병원에 가면 그 개인에 맞는 증상과 질병에 맞게끔 약을 처방을 해주죠. 그러니까 영양으로 이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양 보조 식품은요, 식사에 이제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영양소를 보조식품으로 채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약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뉴트라이트의 이 영양제 자체가 먹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질병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뉴트라이트를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개인 맞춤형을 할 수 없었냐. 이 영양제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자국의 의학과 제약회사에 대한 산업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처방을 받죠. 근데 감기약을 먹지 않고도 비타민만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고 유산균만으로 충분히 나을 수 있으며 자국의 의료산업이 어려워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한국 아메이의 이런 개인 맞춤형을 시범 운영업체로 한국 아메이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제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커스터마이즈드 팩이 2015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이제 7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앞선 이제 결과인 거죠.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이런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스터마이즈드 팩을 이제 시도를 한 거가. 근데 이거를 이제 진행하면서 정부와 여러 가지 이제 소통과 협의 끝에 개인 맞춤형 영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로 한국 아메이가 독보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로서 상담을 충분히 받아서 개인에 맞게끔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능해서 지금 주문 맞춤형으로 제품이 25가지가 훨씬 넘지만 25가지에 한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만드는 거가 지금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소비자와 과학이 함께 주도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된 건강 평가를 통해서 제품이 추천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밥만 잘 먹여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밥에서 필요한 어떤 영양소를 채워지지 못하면 보조식품, 식품이에요. 보조약이 아니고 우리가 식탁에 차려져 있는 그 식품, 먹는 식품이잖아요. 그 플러스 보조식품을 해서 충분히 채워지면 남녀노소 누구라도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은요, 뭐예요? 대증요법이라 하죠. 증상에 따른 처방을 하니까. 아프고 난 이후에 이제 하는 거고. 이렇게 영양이 충분하면 뭐예요?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도 미리미리 키우고 골든타임에 맞춰서 하면 지나고 나서 후회할 일이 없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속담이 나오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다 끝났는데 그때 고친다고 난리라. 방법은 없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강사님이 너무너무 알기 쉽도록 모든 분들이 자녀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건강박사 백 박사님 다음 달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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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기